요즘 학생들이 직면한 현실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수업 듣고 내신 관리하고 모의고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더해 차별화된 생기부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일반고인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처럼 화려한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마다 생기부 작성이 다른데 내 아이는 왜 하필 간결하게 쓰시는 선생님만 만날까요?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일반고에 다니는 A 학생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심층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A4 용지 2장을 꽉 채워 제출했고 PPT 발표까지 멋지게 해냈죠. 그런데 생기부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땡땡 주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탐구하여 발표함 단 한 줄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활동을 한 B 학생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발표 한 번만 했지만 생기부에는 이렇게 정말 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노력, 다른 결과.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런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생기부 작성 시 90%가 모르는 입학사정관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표현법, 그리고 생기부에 이 문장이 없으면 수시 광탈하는 필수 요소, 학교 선생님이 나의 생기부를 잘 기록하게 해주는 법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만으로도 3년 노력이 물거품 되는 생기부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입학사정관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표현법입니다. 제가 만든 전자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학종평가의 핵심은 심화탐구입니다. 생기부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요즘은 모두가 이 점을 알고 있고 생기부 첨삭 업체들도 잘 미화시켜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치마 전공 용어의 사용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이 미적분 수업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지수랑 로그 함수 미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자동차 공학으로 연결해서 심화 탐구를 진행하고요. 자동차 공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저크라는 전문 개념까지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 용어가 생기부에 기입되면 어떨까요? 실제로 교수님들이 수많은 생기부를 검토하다가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용어를 발견하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자기주도성입니다. 자기주도성이 생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면 수시에 광탈할 수 있어요. 최근 대학 트렌드를 보면 무학과 계열 선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대학 카이스트는 예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고 다른 대학들도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길 바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자기주도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못할 정도는 아니야 가 아니라 안 시켜도 나 이거 할래 라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부에서 피해야 할 표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부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들어가면 자기 주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먼저는 수행평가로 뭐뭐를 했다. 두 번째로는 성실히 열심히 했다. 이런 표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특정 발표에서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선생님 수업에 어떤 기여를 했다든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서술이 되도록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생기부 정말 열심히 작성해서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내 생기부를 제대로 적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뭐 심각한 상황이라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화목한 관계 유지가 최선입니다. 주변 교사분들과 대화해 본 결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생기부를 잘 작성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한 학기에 수백 명의 생기부를 개별화해서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배려하는 생기부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 때 발표를 했다. 그러면 선생님께 발표 자료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발표 자료에 대한 정리본을 A4 반장으로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기부의 작성에 선생님께서 더 수월하게 작성해 주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생기부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물어보셨을 때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할 정도의 글을 작성해서 갖다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이디어 뱅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학생에 대해서 되게 창의적인 그런 문장과 어떤 생기부 기입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학생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잘 작성해서 가져다 드리면 그대로 기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거의 80% 확률로 원하는 대로 생기부에 작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많은 학생들 가르치면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얘기로 들었는데요. 대부분은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먼저 배려하고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생기부에 이런 내용들을 기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리면 대부분 해주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단순히 생기부만 미화해서 1차 서류 전형만 합격시키고 그것을 성과로 내세우는 업체들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기부만 잘 쓴다고 2차 면접까지 합격시켜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내신도 챙기면서 실제 역량도 키워서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는 전략을 연구해왔고 실제 성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곧 유료로 전환될 전자책을 읽어보시거나 개인적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어머님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이라도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크시겠죠. 저희 어머니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입시만 10년 동안 겪으셨거든요. 그 간절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꿈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들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기적의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